추가 세금에 벌금에 형사처벌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는 IRS에서 우편물만 와도 무섭습니다. 우편물이야 살다 보면 바빠서 늦게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IRS는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무 신고할 때마다 회계사님께 맡겨서 사실 세무에 대해서는 회계사님께 의존도가 커서 그리 크게 인지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의료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간혹 그렇게 처리한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회사가 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업 비용이겠지. 매달 가족 보험료를 회사 계정에서 지출하고 세무 신고할 때도 사업 비용으로 공제받았습니다. 2년 동안 많은 금액을 공제받았죠. 그땐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어느 날 집에 IRS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빴어요. 나중에 확인하자며 책상 위에 그냥 놓아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결국 2주가 지나서야 그 편지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편지를 읽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CP2000이라는 통지서였는데 제가 보고한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족 의료보험료 공제가 부적절하다며 추가 세금 6,880달러와 20%, 과태료 1,376달러를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편지 끝부분에 있는 문구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허위 공제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미 발송일로부터 3주가 지나 있었어요. 남은 시간은 고작 9일. 제가 미뤄둔 탓에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어진 거죠. 그날 밤은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IRS 통지서를 방치하면 자동으로 IRS 주장이 확정되고 급여, 압류나 은행 계좌 동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허위 공제로 인정되면 최대 5년 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해봤지만 당시엔 정말 몰랐어요. 가족 보험료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왜 문제인지. 다음날 바로 세무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한인 변호사님이었는데 제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한숨을 크게 쉬시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요즘 정말 많아요. 특히 한인 사업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미국 세법에는 사업비용 공제에 대한 3단계 필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업이냐 취미냐의 구분, 수익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창업비용이냐 운영비용이냐의 구분, 창업비용은 5,000달러까지만 즉시 공제되고 나머지는 15년에 걸쳐 상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제가 걸린 함정이었어요. 사업용이냐 개인용이냐의 구분. 변호사님이 최근 판례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유명한 변호사가 가족 의료보험료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소득세, 포탈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제가 한 짓과 똑같은 거였죠. 가족을 위한 지출은 아무리 회사가 지급했어도 개인 경비로 분류됩니다. 세법 162조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케이스도 충격적이었어요. 30년 동안 적자를 낸 동물 사육업이 취미로 판정되어 모든 비용 공제가 거절된 사례였습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재킷도 일반 거리에서 입을 수 있는 성격이라면 업무 경비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었고요. 변호사님이 더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2026년부터는 회사 식비도 100% 공제가 불어됩니다. 세법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때 변호사님이 IRS 통지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받은 CP2000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CP14는 첫 번째 잔액 통지로 21일 이내 납부를 요구하고 CP501은 첫 번째 독촉장, CP503은 두 번째 독촉장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CP504인데 자산 압류 의도를 알리는 최종 경고라는 거예요. 특히 CP504를 받으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급여나 은행 계좌 압류가 시작돼요. 변호사님이 강조한 건 응답 기한이었어요. CP2000은 30일, 대부분의 조정 통지서는 60일, 징수 관련 통지서는 10에서 30일의 기한이 있다는 거죠. 기한을 놓치면 자동으로 IRS 주장이 확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등기 우편으로 오는 이유가 있어요. IRS는 납세자가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려는 거죠. 마지막 주소로만 발송하니까 주소 변경도 꼭 해야 하고요.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CP2000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했어요. 가족 의료보험료 공제가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증빙 서류를 준비했어요. 회사 계약서, 현장 사진, 영수증들을 항목별로 정리했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Don't react, act라고 하더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었어요. IRS 편지를 받으면 즉시 다음 5단계를 따르세요. 첫째, 편지 전체를 읽고 이유와 지시사항을 파악하세요. 둘째, 중요한 기한을 체크하세요. 셋째, IRS에 연락해서 징수 활동을 중단시키세요. 넷째,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세요. 다섯째, 방치하면 연방주 세무서 압류까지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납부가 어려운 경우 옵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80일 이내 납부가 가능하면 단기 납부 계획을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도 면제된다는 거예요. 장기 분할 납부는 개인 5만 달러 이하, 사업체 2만 5천 달러 이하일 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IRS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의도적으로 탈세한 게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추가 세금과 일부 과태료는 납부해야 했습니다. 총 5,2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어요. 원래 요구된 8,256달러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었죠.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해서 12개월에 걸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비까지 포함하면 총 8,000달러가 들어갔어요. 정말 비싼 교훈이었죠.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IRS 우편물은 절대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기 우편이 오면 당일 확인하고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비용 공제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3단계 필터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이냐 취미냐, 창업비용이냐 운영비용이냐, 사업용이냐 개인용이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셋째, 개인을 위한 지출은 아무리 회사가 지급해도 사업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의료보험료, 개인 차량비, 가족 여행비 등은 절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넷째, 증빙서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약서, 현장 사진, 영수증을 항목별로 저장하고 월별 현금흐름표와 세무조정표를 전문가와 공유해야 합니다. 다섯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잡한 소득 불일치나 큰 금액이 관련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IRS 우편물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하지만 절대 미루지도 마세요. 먼저 편지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CP 번호를 확인하세요. CP14나 CP500에 같은 잔액 통지라면 납부 계획을 세우시고 CP2000 같은 소득 불일치 통지라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CP504 같은 최종 독촉장을 받으셨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하세요. 이 단계에서는 급여나 은행 계좌 압류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비용 공제를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의심스러우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증빙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소 변경을 꼭 하셔야 해요. IRS는 마지막 주소로만 우편물을 발송하거든요. 앞으로의 변화와 예방책도 말씀드릴게요. 2026년부터는 회사 식비 공제가 100% 불어되고 IRS의 감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요. 제3자 보고 시스템이 발달해서 은행, 고용주, 투자회사에서 IRS로 자동으로 소득 정보가 전송됩니다. 허위 공제가 인정되면 20% 과태료에 더해 최대 5년 징역까지 가능해요. 3년 이하 징역이나 고의적인 탈세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안해주신 예방책 중 하나가 내부감사 시뮬레이션이었어요. 1년에 한 번은 전문가와 함께 취약한 부분들을 점검해보라는 거죠. 특히 식사비, 엔터테인먼트 비용, 차량비, 출장비 같은 건 특별한 제한이 있으니까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분할 납부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어요. 매월 433달러씩 12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했거든요. 다행히 자동이체로 설정해서 수수료도 낮췄고요. 회사 업무도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영수증을 디지털로 저장하고 월별로 세무 전문가와 검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의료보험료는 당연히 개인 계정에서 지출하고 있고요. 애초에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있어요.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세요. IRS 우편물을 받으시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비용 공제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저처럼 8,000달러를 날리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Taxpayer Advocate Service라는 무료 서비스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게 세무 신고하시고 증빙 서류 관리 잘하세요. 한번 문제가 생기면 정말 힘들거든요. 오늘 제 경험담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은 아픈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예방책이 되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